안녕하십니까. 상권, 입지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창업을 위한 상권 분석, 입지 및 점포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넘버원 투자 성공창업 지원센터, 공인중개사 겸 가맹거래사,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강호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로 상권 입지 분석을 하는 목적, 두 번째로 업종, 상권, 입지 간의 상관관계, 세 번째로 일반적인 상권 입지 분석의 프로세스, 네 번째로 상권 입지 분석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 끝으로 결론적으로 전문가의 시대의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권 입지 분석을 하는 목적. 우선 상권의 범위와 규모를 특정을 하고 그 상권의 주된 그 유동 인구, 배우지 인구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예비 창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업종과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하고 이러한 상권 입지를 전제로 해서 매출액 추정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하는 것을 그 내용과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국 성공 창업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상권 입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선 상권은 점포 집단, 특정 지역의 점포 집단의 규모와 그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는데요. 그 상권의 주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번화가 상권, 역세권, 대학가 상권, 패션타운 상권, 주택가, 아파트, 신도시 상권, 오피스 상권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에 입지는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입체적이고 면의 개념이고, 그리고 동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입지는 점의 개념이고 정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점포를 두고 그 점포가 그 상권 내에서 어떠한 조건의 위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여러가지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흔히들 1급지, 2급지, 3급지, A급지, B급지, C급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상권 입지 분석을 하는 접근 방식에는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입지론적 접근, 뭐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에게 적합하고 관심이 가는 업종을 먼저 선정을 하고 이에 적합한 상권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지론적 접근은 업종보다는 상권과 입지를 먼저 선정을 한 연후에 이에 적합한 업종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적지론적 접근 같은 경우는 뭐 간혹가다 그런 의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아주 조건이 좋은 점포를 염두에 두고 그 점포에 어떤 업종이 적합하겠는지를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한 투자 목적으로 뭐 일례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취득하고 임대를 주기보다는 본인이 자영업을 하고자 해서 먼저 그 점포를 둘러싼 상권 입지 분석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걸맞는 그런 업종을 구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이 적지론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 입지 분석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최근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창업시장에 진입을 한 연후에 3년 내에 폐업하는 율이 90%에 달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중에 상당 부분이 상권 입지 분석을 하지 않으셨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결과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상권 입지 분석은 성공 창업의 필수 요건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업종과 상권과 입지는 상호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업종, 상권, 입지 및 점포, 사업 타당성이라는 중요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 창업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과 상권과 입지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구매율의 법칙과 회전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합니다만 뭐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화가 상권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대로변 또는 중심권으로 들어가는 초입, 그리고 메인라인의 1층에는 유통 판매 업종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유통 판매 업종들이 높은 그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그런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업종 자체에 있어서 내방객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소위 말하는 아이쇼핑에 그치고 대체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이런 연후에서 이러한 법칙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그 상권 내에서 이면 도로로 간다든가 아니면 메인 라인에서 격가지로 빠지는 줄기 라인으로 가면서 1층을 보시면 외식업종, 음식점이라든가 주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은 그 맛에 대한 어떤 입소문이 나면 굳이 눈에 안 띄더라도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비교적 다니면서 눈에 띄어서 내방을 하게 된다 하면 한번 들어오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구매로 연결이 되고요. 또 오랜 시간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일정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일반적인 어떤 그 상권 입지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종 아이템이 선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에 적합할 만한 그 후보 상권 몇몇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상권마다 조사 분석을 하고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권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상권 내에서 몇몇 후보 입지, 결국에는 그 지역 그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받은 그런 점포를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몇몇 가지에 대한 입지 그리고 점포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고 역시나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지 및 점포를 확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권 입지를 전제로 생각하고 계신 아이템을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사업이 되겠는지를 추정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권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상권 입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권리계약, 점포계약 두 가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후에 인테리어 등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 강의의 주제에 해당하는 상권 조사 분석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입지 점포에 대한 조사 분석,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로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만 페이퍼로 그런 조사 분석한 내용을 한 번쯤 정리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보고서로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만 충족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계약 단계가 또 있습니다. 권리금 협의를 포함한 권리 계약, 그리고 임대인의 특성까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점포 계약, 따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두 가지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상권 분석. 상권 분석은 그 상권의 범위와 규모를 특정을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상권의 특성을, 그 배우지 인구, 유동 인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파악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업종 관련 그 점포 수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당 상권의 어떤 상권력, 현재의 활성화 수준을 보셔야 하고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는 관공서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입지 분석. 평가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호환성, 지형지세, 동선,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다들 그 특정 점포를 두고 살펴보시면서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에 잘 띄고 고객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경사지는 좀 피해야 되고, 동선에 접해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업종이 생각만큼 잘 그 매출 발생이 잘 안 되고 해서 업종 전환을 꾀한다라고 할 때 그런 다른 업종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내용은 우리가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권과 입지와 생각하시는 업종을 운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매출액과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이를 추정해 보는 것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매출액을 분석을 해보고 비용을 추정해 보고 손익 분기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 수치화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느껴질 수도 있어 상당수의 분들은 뭐 삼삼법칙이라든가 몇몇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튼 표에서 보는 방식의 어떤 그 손익 분석 내지는 예상 매출액 분석을 꼼꼼히 좀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문가의 시대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상권 입지 점포 계약 분석, 여기에 더해서 좋은 업종, 유망한 업종, 충분한 자금, 특유의 노하우, 그 다음에 시스템이 받쳐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좋은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 성공 창업으로 가는 길이 될 텐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상권 입지 점포 계약 관련된 부분은 상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영역이 됩니다. 상가, 점포에 대한 물건을 소개를 받고 이를 계약하는 과정에 상당히 다소 복잡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요. 오랜 기간 상가를 전문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결국에는 창업자 분들의 영역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라는 것들이 그 팩트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러한 면에서 소위 말하는 가맹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가맹거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다소 복잡한 문제에서 소송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 부분, 이 또한 창업자의 영역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맹거래사라든가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자영업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창업 희망자, 예비 창업자분들 스스로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시간 비용의 한계를 고려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다소간 받으시는 게 기묘합니다. 갈수록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든가 가맹거래사, 경영 컨설턴트, 자영업 컨설턴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와 미래가 달린 그런 창업 과정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불황의 시대다, 저성장의 시대다, 100세 시대, 노후가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적어도 창업자,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넘버원 투자 성공창업 지원센터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겸 가맹거래사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우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성공창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